자, 저번에 267, 268 하고 끝냈었죠. 267 여기 다시 한번 볼 텐데, 자, 저번에 했었던 내용 잠깐만 보고 갈게요. 어차피 오늘 다 써먹을 내용이니까. 자, 267쪽 보시면 267쪽에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었죠. 정점을 지나는 직선. 자, 요게 이제 뭐였었냐면 이렇게 이렇게 직선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직선 두 개는 서로 평행하지 않는 이상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이 한 점을 지나는, 이렇게 한 점을 지나는 요런 직선을 만드는 그런 방법을 저번 시간에 배웠었습니다. 자, 그게 어떤 거였냐면, 자, 요 직선을 요렇게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요 직선을 요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내가 무슨 얘기 했었냐면, 둘 중에서 뭐가 더 이뻐? 그 얘기 했었지 않아요? 살짝 기억나요? 둘 중에 뭐가 더 이뻐요? 대답 안 할 거죠? 그래서 내가 할 거예요. 둘 중에 난 저 뒤에 있는 게 더 이뻐요. 그래서 봐봐요. 뒤에 있는 거에다가 이렇게 살짝만 K를 씌워서 더해주잖아? 그러면 얘도 여전히 몇 차식이라 했지, 이거? 요것도 여전히 몇 차식, 여러분? 1차식이죠, 그쵸? 그러면 이 노란색 직선이라는 소리야, 요 직선이. 요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개념 자체는 이렇지만, 우리가 이제 풀 때는 항등식으로 접근을 해달라 했었고, 그 항등식으로 접근을 했던 문제가 어디 있었냐면, 한 페이지 넘어가면, 268쪽에, 정점을 지나는 방정식이라 해서 우리가 한 문제를 풀고 끝냈던 것 같습니다. 그쵸? 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항등식까지 해봤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거에 조금 더 발전된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옆에 269쪽을 한번 볼까요? 269쪽. 자, 거기 보니까 두 직선이 1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되어 있죠. 그럼 요거 이제 같이 한번 해볼 텐데, 얘들아, 거기 직선이 두 개 있는 거 보이니? 직선 두 개 있는 거 보여? 근데 이 첫 번째 직선은요,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요, 얘는 미지수가 하나도 없죠. x, y 빼고는 하나도 없지. 그럼 얘는 직선을 깔끔하게 그릴 수 있지 않아? 그럼 나랑 같이 한번 그려보자, 이거. 자, 요거를 정리해서 그리시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정리하시면. 그러면 요거를 이제 그리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요런 모양일 겁니다. 2, 그치? 요런 모양이 딱 나올 거야.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선 한번 봐봐. 이 두 번째 직선은 x, y 말고 다른 미지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가 있죠? 두 번째 거는? m이 있죠. m. 그쵸? 그래서 거기 이제 문제 살짝 위에다가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얘를 m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살짝만 적어놓으세요. m에 대한 항등식. 그러니까 푸는 거 자체는 항등식을 푸는 거랑 똑같이 풀 거예요, 우리가. 자, 거기 보시면 mx 마이너스 y 플러스 m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럼 이제 요거를 항등식을 풀 때 m에 대한 항등식이라 했으니까 우리 이거를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요거 순서만 살짝 바꾼 거 보여요? 왜 바꿨을까요? m으로 끌어내려고요. 이렇게 해서 요 식을 한번 써줄까요? 이렇게. 요 노란색 식 있죠? 노란색 식 한번 써줄게요. 자, 요 식 썼나요? 쓰고 있어요? 쓰면서 들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식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볼게. 봐봐. 얘가 m에 대한 항등식이라 했잖아, 얘들아. 그러면 항등식이면 좌변도 우변도 똑같아야 돼. 근데 우변에 보니까 뭐가 있어, 없어, 우변에? 아무것도 없지, 우변에. 그러면 좌변도 아무것도 남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러려면 x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고 y가 1이어야 되는 거죠, 그쵸? 아무것도 안 남기려면. 그러면 이 x가 마이너스 1, y가 1이라는 게 생기는데 거기다가 마이너스 1,1을 쓰시고 얘에다가 화살표 치고 이렇게 쓸게요.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남 이렇게 이제 쓸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타입의 문제를 풀 때 하셔야 될 일은 x, y 말고 다른 식이 있다면 그 식에 대한 항등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점이 하나 나올 거라고. 이 점을 요 직선은 항상 지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저 좌표로 가볼게. 얘가 마이너스 1,1이지. 한번 찍어보자. 마이너스 1,1이 어디지?
한 여기 정도 되지 않을까? 여기? 그치? 그러면 이 직선, 내가 만들고자 하는 이 직선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지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나거나 하는 그런 행동들이 나온다는 소리야. 이 가운데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운데 점 기준으로 이렇게 선을 돌린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딱 가운데는 이제 핀 꼽아놓고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1사분면에서 만나려면 얘가 이렇게 오버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혼자 오버하면 안 되지. 적당한 기울기를 가지고 한 여기 안쪽으로 들어와 줘야 되는 거 맞죠? 그쵸? 근데 봐봐요. 내가 지금 그린 것처럼 이렇게 딱 경계에 있으면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얘는 안 돼요. 이건 1사분면 아니에요. 경계는. 자, 그럼 얘는 요거보단 살짝 들어와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런 건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다가 쭉쭉쭉쭉 내려가다가 어디까지 가면 괜찮을 것 같냐면 얘가 여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여기 딱 직전까지는. 그쵸? 그럼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레인지를 한번 같이 구해주도록 합시다.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이거는 1차 함수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잘 봐요. 아이고, 먹고 있었다. 자, 얘들아 한번 보자. 요거 두 개, 저거 한번 구해볼까? 아니, 뭐 기울기 구할 필요도 없겠다. 봐봐. 이 0,2 있지? 0,2. 이 0,2 여기다 한번 대입해볼까, 우리? 대입 한번 해보세요. 0,2.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대입하세요. 여기다 아무 데나 대입하세요. m이 남을 텐데, 그러면. m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지. 0,2 대입하면 그러면 m의 값이 얼마나 소리냐면 이때 m의 값은 1이라는 소리예요. 1. 자, 일단 하나 그렇게 놓으세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난 이번에는 2,0을 한번 대입해 볼 거야. 자, 2,0 한번 같이 대입해 봅시다. 2,0 대입하면 여기다 쓸게요. 3m 그리고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거는 m인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보여요? 마이너스 3분의 1 그치? 그럼 봐봐. 이 m의 범위가 나온 거야. 저기 끝에 있을 때가 m이 1인 거고 저기 밑에 아래쪽에 내려가 있을 때가 m이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라고. 이해됐어요? 그러면 봐봐요. 이때 m이 1인 거고 이때 m이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 범위를 잡아줍시다.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어디까지? 1까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거 잡을 때 조심할 점은 이 등호 붙어요? 안 붙어요? 등호 붙어요? 안 붙어요? 등호 붙으면 안 되죠. 등호 붙으면 얘는 여기까지 된다는 소린데 이 점은 안 됩니다. 1사분면이 아니니까. 됐을까요? 자, 그럼 이렇게 구해놓고서 한번 의미를 봅시다. 자, m이 1이라고 하잖아. 1? 그럼 m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 유식 한번 다시 보세요. 내 유식을 조금만 깔끔하게 정리해볼게. 유식은 봐봐요. 정리하면 y는 mx 플러스 m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않아요? 정리하면 y만 쏙 갖다 끌어내면 그러면 이 m, x 앞에 붙어있는 m이 무슨 역할을 할까요? 기울기 역할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기울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만큼 기울어지는 때부터 쭈쭈쭈쭈 해가지고 여기까지. 그럼 여기 m이 1이라고 하면 기울기 양수니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위로. 그 다음에 m이 마이너스 1이면 기울기가 뭐겠어요? 음수니까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 보이시나? 그래서 그렇게 이제 찾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 식은 m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그래서 m을 바깥으로 뺐죠. 그래서 이제 뭘 하나 찾았냐면 점을 하나 찾았습니다. 마이너스 1,1이라는 점을 하나 찾았어요. 그러면 그 점을 반드시 지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하나 딱 점 찍어 놓으시는 거야. 하고 나서 그 너네들이 이제 책을 갖고 있잖아. 책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냐면 그 책에다가 점 하나 딱 찍어놔. 점 찍어 놓고 연필이나 샤프 있지. 연필이나 샤프로 진짜 돌려봐 이렇게. 돌려보라고. 쓱쓱쓱 돌려봐. 나는 이게 작으니까 안 되잖아. 니네는 책에다가 이만치 않게 그릴 거 아니니. 그러면 이렇게 쓱쓱쓱 돌려보면 대강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돼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소리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때 값을 이렇게 딱딱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아래쪽에 331번을 풀어볼 텐데요. 얘는 사분면의 개념이 아니죠. 이거는 선분 A, B와 만나야 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하시냐면 우선은 A, B를 그려 놓으셔야 돼요. A, B를. 좌표평면에다가 A, B를 찍어 놓고 그려 놓으시고 그 점하고 그 선하고 만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 드릴게.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일단 내가 여기다 좌표평면에다가 선분 AB를 그렸죠. 연두색으로. 그럼 이 연두색을 지나야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뭐 했냐면
이 직선이 반드시 지나는 점을 찾았다고. 얘도 이제 m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0,2라는 거 이렇게 정리해서 찾았습니다. 이 과정은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자, 그래. 0,2 찾았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다 점을 하나 찍었지, 내가 이렇게. 찍고 나서 얘랑 만나려면 요 가운데 이렇게 쓱 지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이런 데 지나면 되는데 얘가 가장 끝에까지 가면 여기까지. 그 다음에 가장 또 밑에 끝에까지 가면 저 아래까지 이렇게 지나갈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위에 자리는 2,3이고요. 아래 자리는 5,1인데 얘네들을 요 식에다 이제 대입을 하시는 거야, 하나씩. 자, 2,3 대입 한번 해볼게요. 3은 2m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m의 값은 2분의 1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5,1 한번 대입해 볼까요? 1은 5m 플러스 2죠. 그럼 그때 m은 마이너스 5분의 1입니다. 그래서 범위가 요거부터 요건데, 지금은 조심해야 될 점이 뭐냐면 아까는 등호가 빠졌죠. 근데 지금은 등호가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을까요? 아까는 사분면이 이런 데 거치면, 아이고, 이런 데 딱 걸쳐서 가면 1사분면이 아니잖아. 근데 지금은 그게 상관이 없거든. 선분은 어차피 여기까지도 선분이죠, 그렇죠? 요 끝점까지도 선분이기 때문에 얘는 등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하나 보시면 좋겠어. 그러면 이 m의 값이 무슨 의미를 갖냐? 여기서는 보면 mx라 되어 있지, 얘들아. mx. 그럼 이 m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얘는 또 기울기라는 의미를 가져. 직선의 기울기. 그리고 이 노란색 두 개 한번 잘 봐. 이 노란색, 첫 번째 거 노란색 위로 올라가는 거 보면 양수지, 기울기가. 그래서 양수인 거 하나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쓱쓱쓱 내려가다 보면 기울기가 음수로 바뀌겠죠. 그랬을 때 음수가 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주시면 되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점 하나 딱 찍어놓고 0,2 하나 딱 찍어놓고 연필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어디로 지나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금방 찾을 것 같습니다. 됐을까요? 발전 예제이긴 한데 뭐 푸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 장 넘어가 보세요. 한 장 넘어가서 270쪽 갑니다. 자, 270쪽에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데, 자, 이거는 내가 방법을 두 가지로 풀어줄 거거든. 자, 봐. 얘도 중딩 버전하고 고딩 버전이 있어요. 중딩 버전부터 먼저 보여드릴게. 자, 거기 위에 필수 예제 9번 봐보세요. 거기 보니까 두 직선의 교점이라고 되어 있죠. 보이세요? 두 직선의 교점. 찾았나? 자, 얘는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배웠습니다. 2학년 1학기 때 뭘 배웠었냐면 마지막 단원에 1차 방정식 배우고 연립 방정식 배우고 나서 1차 방정식 두 개의 교점은 어떻게 구한다 했었냐면, 요식과 요식을 연립했을 때 나오는 그 x랑 y 한 쌍, 그 한 쌍을 우리가 이 교점이라고 배웠었습니다. 2학년 1학기 때. 기억나시나요? 혹시 기억이 안 나신다면 오늘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이 교점을 찾으려면 요 위에 식과 아래 식 있죠? 요거를 연립을 한번 해볼까요? 연립. 그러면 연립하려면 살짝 넘기면 되겠지? 이렇게. 다 중학교 때 한 거니까. 자, 그럼 요거 어떻게 할까? 두 식을 뺄까? 빼보자. 빼면 x는 마이너스 2고, x가 마이너스 2면 y는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5인가? 그쵸.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나왔나? 이게 뭐냐면 두 직선의 교점이야. 두 직선의 교점. 그러면 찾았잖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이거랑 뭐 지난데? 요 점이랑 2, 2 지난다 했지? 그러면 2, 2 딱 놓고 여러분들이 많이 했던 거 있잖아요. 직선의 방식 초반에 기울기 한번 구해봅시다. x가 4 늘어날 때 y는 7 늘어나고 있죠. 그럼 얘는 y는 4분의 7x. 중학교 때 한 거야, 이거. 플러스 b 이렇게 놓지, 중학교 때. 그리고 2, 2니까 여기다 2 넣고 해서 풀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y는 4분의 7x. 잠깐만, 계산 한번 해볼까요? 얘가 4분의 8이 나와야 되고, 요게 지금 4분의 14니까 이쪽이 마이너스 4분의 6? 이렇게 나와야 되나? 그럼 딱 맞나? 마이너스 6이면? 그런 것 같은데? 그치. 그럼 얘가 이렇게 되겠다. y는 4분의 7x 마이너스 2분의 3. 뭐 이렇게 나오겠네. 얘를 이제 좀 깔끔하게 정리하면 모든 변에 4를 곱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4를 곱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4y는 7x 마이너스 6. 그리고 얘를 한꺼번에 몰아넣잖아? 그러면 이렇게 돼. 7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6은 0. 그래서 그런 답이 나온 거예요. 거기 지금 보시면. 얘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처음 배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계속 했던 거예요. 두 직선의 교점 찾는 거, 그 다음에 기울기 가지고 이거 직선 잡는 거. 요거는 이제 중학교 과정 때 계속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1번이야. 2번. 그래도 우리가 배웠잖아. 배웠으니까 써먹어야지. 배웠으면. 자, 배우는 거 써먹은 거 한번 해볼게요. 얘는 고딩 버전. 자, 이 두 직선 있죠. 1, 2. 저거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었냐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두 개를 쓰세요. 이렇게. 두 개를 쓰시고 뭐가 더 이뻐를 봤어. 그래서 나는 뒤에 있는 게 더 이뻐 해서 여기다가 포옹 해주시고 앞에다 K 붙여줬죠. 요게 이번 단원에서 배운 거였죠. 요거.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이런 직선이 어디 지난대요? 2,2 지난다 했죠? 대입해. 2 싹 다 한번 대입해보자. 그러면 얘가 4-2-1이니까 얼마죠? 1인가요? 그 다음 더하기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K겠네. 마이너스 K. 요렇게. 맞나? 아닌가? 3이구나. 미안, 3이다. 그러면 3이다. 쏘리. 이렇게. 요거 잘못 썼다, 내가. 1이 아니라 3이에요. 얘는. 그러면 이때 K가 얼마지, 얘들아? K가 3분의 1이죠. 3분의 1. 그럼 나 이거 왜 구했냐면, 봐봐. 신경 한번 보여줄게. 자, 요 자리에다 3분의 1 한번 집어넣어봐, 이렇게. 3분의 1 집어넣고, 저기 나온 이 낀 식 있잖아요, 요식을 정리 한번 해볼 거야. 자, 일단은 이게 불편하니까 우리 3을 곱해보자. 3을 곱해보면 6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요거 3 곱하면 사라지죠. 더하기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0인데 정리 한번 해봐. 7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6은 0. 이 결과랑 이 결과랑 어때요? 정확히 똑같죠, 그렇죠? 해서 저 버전으로 해도 되고 이 버전으로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뭐가 더 편해요? 당연히 이게 더 편해야지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게 더 편할 수 있어.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해왔던 게 이거기 때문에 이게 좀 더 편할 수 있어요. 근데 둘 중에서 뭐를 써라라고 내가 강요하진 않아. 왜냐면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숫자가 다 나와 있다 하면 이렇게 그냥 하셔도 직관적으로 할 수 있어. 하지만 나중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 계산이 복잡할 때는 요 버전이 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 가지를 다 풀어드린 거고 둘 다 좋은 방법이에요. 아셨죠? 근데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조금 더 덜 걸리는 것 같더라. 이렇게만 느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이 두 가지를 다 써볼 텐데 자 밑에 방법 2개 있죠. 문제 2개 있죠. 밑에 보이세요? 자, 이 두 개를 어떻게 볼 거냐면요. 332번 있죠. 332번. 이 332번은 고딩 버전으로 해볼 거고요. 333번 있죠. 맨 밑에 있는 거. 그거는 중딩 버전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딱 저희 들으셨죠? 332번은 고딩 버전, 333번은 중딩 버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잘했는지 한번 볼까? 답이 나온 사람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잘했는지, 맡긴 사람들은 어디서 막혔는지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332번은 고등학교 방식으로 풀자 했었죠. 자,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 했으니까 얘를 이렇게 해줄게요. 3x 플러스 2y 플러스 1. 그 1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마이너스를 넘긴 거예요. 왼쪽으로. 더하기 k 괄호 열고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0 가로 닫고는 0.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물어보는 게 있는데 근데 꼭 뒤에 거에 이 가로를 쳐줘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앞에 거에 쳐줘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너희들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직선이 어딜 지난대요? 원점을 지난대요. 그러면 0,0을 지나는 거니까 이 0,0을 쫙 다 그냥 대입해 주세요. 그러면 남는 게 1 더하기 10k는 0. 요거 딱 하나 남죠. 그렇죠? 깔끔하게. 그러면 k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10분의 1이 되겠죠. 오케이, k 값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0분의 1을 집어넣으시고 얘를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 얼마 곱해서 할까요? 10을 먼저 곱할까요, 우리? 10을 곱하시면 30x 20y 플러스 10. 10을 곱해도 마이너스는 남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0은 0. 이런 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 10은 날라가고요. 얘가
28x 플러스 21y는 0이고 7로 나눌 수 있으니까 4x 더하기 3y는 0 요런 직선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이거 꼭 뭐 y는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만 딱 써주시면 돼요. 됐죠? 자, 요 방법대로 하나 해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요건 이제 중딩 방식대로 하자 했었죠, 우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얘도 여러분들이 잘 하셨겠죠, 아마도. 쭉 다 이제 풀어서 했을 텐데, 얘는 이제 내가 왜 중딩 방법을 해보라 했냐면, 이거는 교점을 준 게 아니라, 기울기를 줬거든? 마이너스 6이랑 기울기 줬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식을 좀 쉽게 풀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짱 하고, K를 딱 붙이고, 이렇게 하고, 는 0을 했을 때, 대입을 해서 K를 찾기 편하려고 그렇게 한 거거든. 근데 기울기가 나오면 K를 찾기가 조금 힘들어. 뭐를 대입해야 될지 살짝 감이 안 올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내가 중딩 방법으로 한번 해보라 했던 거야. 그럼 이제 봅시다. 요거 두 개 연립하겠죠. 연립하시면 바로 갑시다. 교점 얼마 나왔어요? 몇 콤마 몇 나왔어요? 교점? 1,3 나온 거 보이시나? 1,3이 교점입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1,3이 교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 m의 값이 마이너스 6이니까 이것만 해주면 되겠죠.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x 이렇게 해주시고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만 하면 직선 잡힌다 했었죠. 그래서 답은 요거고 조금만 더 깔끔하게 쓰시면 y는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또는 6x 플러스 y 마이너스 9는 0 이런 직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기억나요? 저번에 했던 거로 직선 잡는 거. 대입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점 바로 넣고 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었습니다. 됐죠? 그래요. 우리가 두 가지 방법 좀 연습을 해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우리 이번 단원에서 잘했는지를 좀 보기 위해서 네 문제만 좀 보고 가겠습니다. 그 옆에 이제 연습 문제 있죠? 연습 문제에서 4개 풀 건데요. 4개, 4문제. 2개씩 나눠서 풀까요, 우리? 2개씩. 몇 번 풀 거냐면 275번, 276번. 일단 이렇게 2개 먼저 풀고 2개 풀이하고 나머지 또 2개 할게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스텝 1만 할 거고 스텝 2랑 스텝 3 뒤에 거는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75번, 276번 풀어보시고 이거 오늘 배운 거 아니에요. 275, 276은 저번 시간들에 다 배운 거니까 한번 기억해서 해보세요. 자, 75번이야. X축과 양의 방향,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가게 크기 60도를 보면 딱 떠올라야 되는 거는 요거. 그렇지. 요거 딱 떠올라야지. 그러면 요게 이제 루트 3이니까 얘만 떠오르면 또 안 돼. 이게 직선의 기울기까지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럼 기울기가 루트 3이고 1, 마이너스 루트 3을 지나는 직선과 X, Y축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일단은 식을 한번 잡아볼까? 요거에다가 뒤에 모르잖아. 플러스 B라다.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하시면 이 뒤에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될걸? 아마 이 식이? 그러면 이제 요거를 직선을 잡아보시면 얘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치? 예, 이렇게 되지? 그럼 이 자리가 2 루트 3일 거고 이만큼이 그 다음에 쪼만큼이 얼마니? 2니? 2 그럼 넓이가 2 루트 3이겠다. 삼각형이니까. 그쵸? 이 자리니까.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탄젠트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276번 볼게요. 자, x절편과 y절편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직선이 2, 마이너스 1을 지날 때 이 직선의 y절편 구하라 했죠. 그러면 우리 y절편을 구하는 문자로 놓읍시다. 구하는 문자로 놓고 그 다음에 혹시 이 식이 기억날까요? 요거 절편할 때 내가 쓰면 좋다고 했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x절편과 y절편이 서로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라고 했으니까 얘가 만약에 a면 여기는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거야. 서로 반대니까. 근데 내가 이거를 마이너스 a로 잡은 이유는 구하는 게 a이기 때문에. 됐을까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2, 마이너스 1을 지난다 했죠? 그럼 대입하세요. 여기다가 2, 마이너스 1 이렇게만 대입하시고 쫙 다 정리해 주시면 답이 뭐가 나와요? 얘는? 마이너스 3이 나올까요? 그렇게만 구하시면 돼요. 얘는 뭐 그렇게 간단한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물론 공식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요.
근데 거기 옆에 또 공식에 힌트가 있죠. 그래서 그거 살짝 컨닝하시면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을까요? 알면 금방 풀고 모르면 좀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두 개만 더 풀어봅시다. 아래쪽에 있는 278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맨 위에 있는 280번 있죠. 278, 280 이렇게 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78하고 280번 요거 두 개 하고서 다음으로 넘어갈게. 자, 278번이요. 자, 이 직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직선 y는 mx가 2등분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상수 m의 값을 구할 겁니다. 자, 일단은 이거 먼저 좀 그려보자. 그려보면 요런 직선이죠. 그럼 얘가 지금 y는 마이너스 6분의 5x 플러스 6분의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프를 그리려고 내가 이거 바꿔놨고요. 자, 그리고 얘를 이제 그려보시면 얘가 뭐 대강 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치? 여기가 이제 위에가 6분의 1이고 이 자리 얼마 나오니? 구한 사람 있어? 이 자리? 5분의 1 나오니? 땡큐. 자, 이렇게 되면 얘가 2등분이 돼야 되는데 그 그래프 한번 봐봐. 이 그래프가 y는 mx 아니네요. y는 mx. 그럼 이 y는 mx는 무조건 어딜 지나는 직선이냐면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 봐봐요. 얘는 이렇게 푸는 게 제일 빠릅니다. 자, 봐봐. 잘 봐. 첫 번째는 이거야. 얘랑 얘 있지, 두 점. 이 두 점을 이은 선분, 요 선분 있죠? 요 선분에 요 딱 가운데 있지, 중점. 요 중점을 요 중점을 딱 구해서 이 중점을 지나도록 만들어버리면 돼. 그게 제일 빨라. 두 번째는 직접 다 넓이를 구해보면 돼. 근데 그러긴 싫잖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자, 얘가 0,6분의 1이죠. 얘는요, 5분의 1, 0이죠. 그쵸? 그러면 요 중점은 어디냐면, 10분의 1, 12분의 1. 요게 중점이에요. 요 가운데. 이 점만 지나면 돼. 여기만. 그러면 이쪽이 0,0이고, 10분의 1, 12분의 1이니까 얘는 기울기가 이거겠죠. 요게 그대로 기울기가 됩니다. 그러면 답은 6분의 5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고요. 그게 싫으신 분들은 싫지는 않겠지만 싫으신 분들은 얘는 넓이 다 구해보셔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면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억할 거는 요 가운데 중점 지나야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6분의 5였고요. 그 다음에 280번입니다. 오늘 배운 거죠, 얘는. 자, 280번은 쭉 정리를 해보시면요. 얘는 마이너스 1,1 지나는 거 확인하셨어요, 이거? 확인하셨어요, 이거? 얘는 항등식으로 정리해보면,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정리해보시면, 마이너스 1,1을 지나게 됩니다, 얘는. 그래서 식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정리된 버전으로 한번 써드릴게요. 자, 요거는 요렇게 이제 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 플러스 k 괄호 열고 x 플러스 y 괄호 닫고는 0. 요게 이제 정리된 버전. 요게 이제 정리된 버전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억은 맞고요. 니은 가봅시다. k가 1이면 x축에 평행하다고 되어 있죠. 자, 근데 이 k가 1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정리되기 전에 니네 문제집에 있는 그거 봐봐. 그 식을 보면 거기다 대입하면 훨씬 더 빨라. 왜냐면 k가 1이잖아? x가 사라져. 보여? x가 짱 사라지고 뭐만 남냐면 이렇게 남아요. k 플러스 2 y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남습니다. 그럼 얘를 정리를 해보시면 이런 게 나오거든. y는 모시기 이런 게 나와요. y는 모시기. 그러면 이런 거는 그릴 때 우리 이렇게 그렸던 거 기억나요? y는 모시기. 그러면 얘가 x축하고 평행한 것도 맞겠죠.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 k가 마이너스이면 0,-1를 지난대요. 자, 얘도 어디다 대입하시는 게 편하냐면 위에다 대입하시는 게 편합니다. 자, 위에다 대입했을 때 y가 사라지는 것도 보이실까요? y 짱 사라지고요. 디귿입니다. 디귿. 마이너스 1을 앞쪽에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겠죠. 대입을 하시면. 그러면 얘가 x가 마이너스 1이란 거고 x가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지나겠죠. 이 자리로. 근데 이런 선이 0,-1 여기를 지날 수 있을까요? 못 지납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 이렇게 두 개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거에다가 살짝 저번에 배웠던 요 y는 모시기, x는 모시기 요거를 살짝 더 포함을 시켜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을까요? 자, 넘겨봅시다. 274쪽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볼 거예요.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질 건데요. 하나는 평행하다. 하나는 일치한다. 그 다음에 하나는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볼 겁니다. 평행이란 말 처음 들어보지 않으셨죠? 평행은 서로 안 만나는 거, 이런 거 평행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일치는요? 같은 거죠. 같은 게 일치고. 한 점에서 만나는 거는 이렇게 되면 한 점에서 만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번 단원에서는 한 점에서 만난다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수직으로 만나는 것도 볼 거예요. 자, 한 점으로 만나긴 만나는데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요. 또는 딱 직각을 지켜서 이렇게 만날 수도 있겠죠. 해서 이런 조건을 특이하게 좀 더 볼 겁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때 했던 거 볼게요. 만약에 두 함수가 있어요. y는 ax 플러스 b, 그 다음에 y는 cx 플러스 d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는지 볼게요. 평행하다면 뭐는 같아야 되냐면 기울기는 같아야 되죠. 근데 y절편은 어때야 돼요, 서로? 달라야 되죠. 그러면 얘네 두 개 같아야 되고 BD는 달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일치하면 어때요? 다 똑같아야겠죠. 그 다음에 혹시 이것도 아시나? 한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한 점에서 만나려면 이 기울기가 달라야 돼요. 한 점에서 만나려면. 오케이? 왜냐하면 기울기가 똑같으면 이러면 이 상황 아니면 이 상황이거든. 일치하는 거 이렇게. 근데 기울기가 조금이라도 다르잖아. 조금이라도 다르면 언젠가 이렇게 만나게 되어 있어. 됐을까?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려면 기울기가 다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밑에 쭉 나와 있는 평행과 수직 조건 이런 거 있죠. 그거 이제 하는 건데, 자, 평행은 우리가 봤습니다. 지금 평행은 봤고, 일단 어디 하나 몇 줄 치냐면, 그 박스 아래쪽에 보시면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요 표시. 요 표시에 그 2번 있죠. 2번. 요 표시 2번. 거기 보시면 뭐라 되어 있냐면 두 직선 mx 플러스 n과 m'x 플러스 n 프라임 요게 한 점에서 만나면 m과 n 프라임이 다르다 있죠. 그거 하나 밑줄 쳐놓으시고 한 점에서 만나려면 기울기가 달라야 합니다. 됐을까요? 그러니까 조건이 계속해서 기울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지금 보이시죠? 자, 그리고 밑줄을 쳐놓으셨으면 위에 박스 올라가셔서 두 직선의 수직 조건 있죠. 거기다가 이제 별표 하나만 칠게요. 두 직선의 수직 조건. 요거는 지금 처음 배우는 거죠. 이제 수직 조건은. 자, 그리고 어디다가 좀 박스를 쳐놓으시냐면 여기다가 좀 박스를 쳐놓을게요. m 프라임은 마이너스 1 있죠. 그 부분에다가 이렇게 박스를 쳐놓을게요. 자,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두 직선이 평행하려면요. 수직이려면 두 직선의 기울기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한 직선이 2분의 1이야, 기울기가. 그럼 나머지 하나는 얼마면 되냐면 마이너스 2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두 직선이 서로 수직입니다. 수직. 왜 그런가요? 라는 내용은 밑에부터 시작해서 옆에까지 쭉 설명으로 나와 있어요. 보이시나? 그 옆에 위에까지 설명으로 나와 있는 거. 근데 요거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들을까요? 안 듣겠죠? 요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 이렇게만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을까요? 간단하죠? 어쨌든 조건 자체가. 그래서 요거는 많이 쓰는 조건이니까 좀 잘 암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75쪽을 봅시다. 자, 요것도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한번 해보긴 했었을 텐데, 한 사람도 있었을 텐데, 자, 거기 보시면 평행하다라고 했을 때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다르다. 요거는 아까 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옆에 한번 봐봐. 그러니까 요 두 번째 열이야. 이렇게 되어 있고, 뭐 비율 나와 있는 거 있죠, 이런 거 비율 나와 있는 거. 요거 한번 보세요. 자, 평행하잖아요. 평행하면 x랑 y의 개수의 비율이 서로 똑같아요. 그리고 뒤에 있는 상수항의 비율만 달라요. 그 부분. 여기 지금 가운데 요 부분 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 혹시나 요 부분은 좀 헷갈리신 분들 이렇게 다른 색깔별로 이렇게 쫙 박스 하나 쳐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일치하면요. x, y의 비율, 그 다음에 상수항까지 다 똑같았었습니다. 요거 2학년 1학기 때 했었죠, 한번. 자,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난다부터 볼까? 한 점에서 만나려면 아까 서로 기울기가 달라야 된다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x랑 y의 비율이 달라야 된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수직이다인데 수직이다에서 보시면 이런 거 보이시죠? 이런 거. 요거 보이시나? 찾았어요? 걔도 써먹긴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거를 뭐 해도 말리진 않는데 그냥 이렇게 하세요. 이 꼴 있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요. 이 꼴을 갖다가
y는 ax 플러스 b꼴로 바꾸세요. 그냥 고쳐서 풀면 돼요. 이렇게 고쳐놓고서 기울기 서로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좀 더 빠를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이거 외울 거예요 하시는 분들 뭐 외우세요. 말리진 않을게. 기울기 x, y 개수 비율 서로 곱했을 때 뭐 더했을 때 0이다 이렇게 외워줘도 상관없지만 고쳐서 푸는 게 조금 더 나을 겁니다. 아셨죠? 근데 그 위에 있는 평행하고 일치는 좀 많이 쓰입니다. 평행 일치는 많이 쓰이니까 이거는 좀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가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증명은 밑에 나와 있는데 얘는 뭐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만 꼴만 바꿔가지고 풀면 되는 거니까.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 새로 나왔던 거는 수직 조건 딱 하나. 그것만 새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겨봅시다. 자, 이제 넘겨서 평행인 거, 수직인 거, 이런 거, 뭐 수직 2등분인 거, 세 직선의 위치 관계 이런 것들 쫙 볼 건데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 자, 아까 공부했던 거 문제 좀 풀어보자. 필수예제 10번부터 갑니다.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평행하고 x절편이 4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평행이라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똑같겠죠? 그렇죠? 그렇게 한번 잡아보시고 그 다음에 x절편이 4라고 했으니 4,0을 지나는 거겠죠. 그렇죠. 그거 30초 드릴게. 계산 한번 해볼래? 이 직선이랑 평행하고 x절편이 4인 그런 방정식 구해보세요. 다 해봤죠? 그래서 y는 2x-8 나오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 2번은 같이 한번 해볼게. 점 마이너스 1,2를 지나고 그 직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조건, 그 조건. 기울기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그 조건을 생각을 할 겁니다. 자, 봐. 자, 이거 우리 정리 한번 해볼게. 정리 한번 하시면 요거죠. 2y는 3x 플러스 4고요. 2로 나누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갖고 와야 될 정보는 이 2분의 3이라는 기울기야, 얘들아. 자, 기울기를 곱했을 때 얼마라고 서로?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러면 역수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 요게 이제 새로운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마이너스 2, 3분의 2.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를 지난다고 하니까 얘는 이렇게 지나면 되겠네. y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분의 2 괄호 열고 x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렇게 수직 조건 잘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랑 우리 저번에 배웠던 중점도 같이 쓰는 문제 볼까? 339번 보세요. 아래쪽에 있는 거. 아래쪽에 있는 339번 문제 있죠? 요 문제 지금 1분 정도 드려볼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 중점 어디? 3, 마이너스 2. 오케이. 고로고 이제 그 직선의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구하시면 금방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잘했을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서 이제 평행, 뭐 수직 이런 조건 한번 볼게요. 자, 넘겨보세요. 278쪽이에요. 자, 278쪽에 필수예제 11번 갑니다. 얘는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할 때 상수 A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들아 이제 그 직선을 보면 나와 있는 형태가 이 형태로 나와 있니? 아니면 형태가 이 형태로 나와 있니? 위에 거야, 아래 거야, 형태가? 이 위에 것처럼 나와 있죠. x, y 그 다음에 상수가 쭉 정렬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나와 있잖아. 자, 그랬을 때는 뭐를 쓰는 게 좋냐면 x랑 y랑 상수 간의 비율을 보는 게 좋은데, 자,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일단은 그거 막 정리 그냥 무작정 하지 마시고 두 직선을 쓰겠습니다. x 플러스 ay 플러스 1은 0. 그 다음에 ax 플러스 a 플러스 2y 플러스 2는 0. 요겁니다. 자, 그리고 평행하다 했죠. 평행하면 어디의 비율이 똑같냐면 여기 x의 개수의 비율하고 y의 개수의 비율 있죠. 요게 지금 똑같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x의 개수의 비율은 a분의 1이죠. 그 다음에 y의 개수의 비율은 얼마예요? a 플러스 2분의 a.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이 순서는 바뀌어도 돼요. 이 분자 분모는.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렇게 크로스로 곱할게요. 그러면 a의 제곱이 a 플러스 2고 넘겨보시면 이런 값이 나와요. 이런 값이 두 개가 나온다고. 이렇게. 자, 왜 두 개가 나오냐면 하나는 답이 맞고 하나는 답이 아닌데, 자, 여기서 뭐를 한번 좀 집어넣어 볼 거냐면 a 자리에다 2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 자, 여러분 2 한번 넣어볼까? 2 넣어보면 여기 비율이 얼마예요? 이거? 2분의 1이죠. 그쵸? 근데 평행하려면 얘네 두 개가 서로 똑같아야 된다는 조건도 있지만 뒤에 요 상수 있죠. 상수. 요 비율하고 앞에 두 개랑 서로 달라야 돼요.
그런 조건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a에다가 2를 딱 집어넣는 순간 뒤에 상수의 비율인 2분의 1하고 똑같아 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건 안 돼요. 이런 건 안 되고 a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은 두 직선이 1,1에서 수직으로 만난다 합니다. 그랬을 때 a, b, c의 값을 구할 건데 얘는 A랑 A 프라임, B랑 B 프라임 더해서 0이다 이 조건 쓰는 것보다 그냥 바꿔가지고 기울기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이 조건 한번 같이 써볼게요. 자, 같이 해봅시다. 얘도 2x 플러스 ay 플러스 3이 0인데 몇 콤마 몇에서 만난대요? 1,1에서 만난다 했지. 그럼 1,1이 어쨌든 둘 다 지난다 소리거든. 그러면 대입을 한번 해보시면 a 플러스 5가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5 이런 게 하나가 나올 거고요. a 값. 자, 그 다음에 뒤에 밑에 있는 식에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2y, c는 0이고 여기다가도 1, 1을 대입하시면 b 더하기 2 더하기 c는 0 이런 게 나올 겁니다. 근데 얘는 아직 답이 안 나오겠죠. b, c 두 개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얘네가 수직으로 만난다고 했으니까 식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요거는 마이너스 5 대입해가지고 정리합시다.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다. 5y는 2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5y만 넘긴 거예요. 반대편으로. 그럼 y가 5분의 2x 플러스 5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요거 하나. 자, 두 번째 요것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얘는 이 y는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c 이렇게 이제 옮길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나눠주시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bx 마이너스 2분의 c 이렇게 씁니다. 됐을까요? 다 썼나요? 자, 그 다음에 수직이래매. 그러면 요거 봐봐. 얘네 둘이 곱해서 뭐 돼야 돼? 마이너스 1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곱해서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역수에다가 부호가 서로 반대라는 소리예요. 자, 요거 역수면 얼마죠? 2분의 5죠. 부호 반대면 마이너스 2분의 5죠. 마이너스 2분의 깔려 있으니까 b는 얼마일까요? 5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b가 5면 c는 마이너스 7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a는 마이너스 5, b는 5, c는 마이너스 7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내가 요 공식 안 썼습니다. 요 공식. 나는 뭐 알고 있지만 일부러 안 썼어요, 얘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꿔도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해서 굳이 너무 많은 거를 갖다가 하나씩 다 암기하려 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것만 잘 하시고 계산만 정확하게 해주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게 정리가 되셨으면 두 문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실 거냐면 아래쪽에 있는 340번하고 342번 문제 있죠. 세 개 중에서 위에 있는 애 하나, 맨 밑에 있는 애 하나 이렇게 두 문제 지금 먼저 풀어볼게요. 두 개 다 나왔어? 안 나왔을 수도 있는데 자, 위에부터 340부터 서로 평행가 돼요. 평행하면 x랑 y의 비율은 똑같고 뒤에 있는 상수의 비율은 달라야겠죠. 그럼 x, y의 비율부터 볼게. 자, x 비율은 위에가 a 플러스 1, 그 다음 밑에가 2. 요거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y의 비율은 위에가 1이고 밑에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이렇게. 그 다음 얘네는 같아야 되고 상수의 비율은 요거죠. 상수의 비율은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인데 얘랑은 달라야 됩니다. 그러면 요게 비율을 따지면 1이니까 1만 안 되면 된다는 소리야. 자, 한번 같이 해봅시다.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해보세요. 그러면 요거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제 찾아보시면 넘어가면 마이너스 2. a제곱 마이너스 a가 0이겠네, 그치? 딱. 그러면 a가 둘 중에 하나지. 0이거나 1이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1이잖아? 그러면 2분의 2야. 그쵸? 그럼 안 돼. 2분의 2면 뒤에 거랑 똑같아지는 거잖아. 그럼 안 되고 0을 골라야 돼. 답은 0입니다. 0. 됐죠? 자, 그 다음에 342번입니다. 자, 둘이 수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c라고 했을 때 A, B, C에 대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는 하나씩 계산 좀 해볼게요. 자, 수직이라고 하니까 우선 좀 옮겨 놓읍시다.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 y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런 직선 하나 나올 거고요. 첫 번째 거. 플러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두 번째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두 번째는 한 방에 못 가겠다. 두 번째는 3y는 ax 플러스 b고요. y는 3분의 ax 플러스 3분의 b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리고 나서 기울기 확인.
얘랑 얘랑 기울기 확인. 자, 둘이 곱했을 때 얼마? 둘이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그럼 한번 곱해봅시다. 자, 요거랑 요거랑 곱하는 거예요. 얘랑 얘랑 곱했을 때 요게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얘들아. 그러면 마이너스 날려. 이렇게. 3 넘겨. 3 넘기면 요거죠. 이렇게 되는 거 맞죠? 하시고 나서 정리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도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거네. A고 3, 1이니까 얘가 3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줘야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한번 다음 상황을 봅시다. 그 A가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 조건 보이나요? 그러면 얘는 3을 선택을 해주셔야겠네. 그래서 A 값은 일단 3 나왔습니다. 됐을까요? A 3 나왔어요. 자, 그러면 A가 3이 나왔으면 여기다 3 넣고 하면 되겠죠. 근데 둘의 교점이 있기 때문에 몇 콤마 몇이래요? 마이너스 2 콤마 C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 2를 X에다 집어넣고 여기다가 C를 딱 집어넣으시면 돼. 그래서 C를 찾아보면 C가 얼마가 나올 거냐면 C가 1이 나올 겁니다. C. 그러면 교점의 좌표가 확실해졌죠. 마이너스 2 콤마 1. 요거를 마지막으로 요 직선에다 대입을 해주시면 B의 값은 9가 나올 겁니다. 해서 답은 요거를 다 더하니까 13 되겠네요. 13. 맞으신 분들 너무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79번을 봅시다. 자, 279번은 제목이 선분의 수직 2등분 선이거든. 얘는 조건이 두 개가 걸려. 수직의 2등분이야. 자, 거기 밑에 설명 먼저 봅시다. 자, 선분 AB의 수직 2등분선은 선분 AB와 수직이고 AB의 중점을 지난다. 자, 거기 밑줄 칠게요. 선분 AB와 수직이고 선분 AB의 중점을 지난다. 조건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밑줄 친 데다가 수직 위에다가 1번이라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중점 위에다가 2번이라고 좀 적어주실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보셔야 될 조건 두 가지입니다. 수직의 조건 그리고 중점의 조건. 중점 구하는 건 아시죠? 둘이 더해서 절반. 수직은 기울기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1 오늘 배웠던 거 이렇게 두 개 조건을 써주실 겁니다. 됐을까요? 자, 그럼 이제 요거 갖고 한번 해볼게요. 두 점이 있대요. A랑 B 두 점이 있고요. 이 두 점을 이은 선분 AB의 수직 2등분선의 방정식이 그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때 A, B를 곱한 거를 구하라고 했죠. 자, 한번 같이 해봅시다. A의 값이 마이너스 1,3이고요. B의 좌표가 3, 마이너스 5입니다. 그래요. 이 AB 있죠, AB. 요거를 이제 이은 방정식을 한번 우리 먼저 구해볼게요. 일단 기울기부터 볼까? 기울기는 X가 4 했을 때 Y는 8만큼 떨어지고 있죠. 그럼 얘는 4분의 마이너스 8이니까 우선 기울기는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뒤에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플러스 B라 놓을게요. 하고 뭐 대입해볼까? 마이너스 1,3 한번 대입해볼까? 그럼 B의 값은 1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얘가 직선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이런 직선인 거잖아. 근데 얘랑 자 조건 첫 번째야. 조건 첫 번째는 뭐냐면 수직이어야 돼. 그럼 수직이려면 기울기가 어때야 된다고?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소리는 역수의 마이너스니까 새로운 직선의 기울기는 2분의 1이 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마이너스를 띄고 역수를 취하면 되니까 요거에서. 자, 두 번째는 중점을 지나야 되는 거죠. 자, 중점, 요거 두 개 중점 한번 잡아볼게요. X값 더하면 2죠. 마이너스 1하고 3 더하면 그거의 반이니까 1. Y값 더하면 마이너스 2죠. 요거 반이니까 마이너스 1. 요게 중점입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1을 지나면 되고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Y 플러스 1, 2분의 1, X 마이너스 1. 요 직선이에요. 요 직선.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이 형태가 아니죠 지금 그림이 아니죠 이 식이 이 형태가 아니니까 좀 정리합시다. 자, 2를 한번 곱해 볼게요. 2를 곱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다 몰아주시면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러면 A 값은 마이너스 2 B 값은 마이너스 3 곱하면 6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답은 6입니다. 딱 두 개 봤죠, 조건? 어떤 거 봤죠? 수직 조건하고 중점 조건 이렇게 두 개 봤습니다. 자, 요 두 개 여러분들도 연습 한번 해봅시다. 그 아래쪽에 있는 344번 문제 있죠? 요거 한번 지금 해볼게요. 계산해보세요, 얘는. 7입니다, 7. 특별히 뭐 어려운 건 없으니까. 자, 넘겨보세요. 발전 예제 봅시다. 세 직선의 위치 관계. 근데 이거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내가 좀 잘 살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 본 적 있을 텐데. 없나요? 없으면 다시 해드릴게요. 자,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는 상수의 K값을 모두 구할 건데 얘는 그 아래쪽에 있는 바로 밑에 있는 설명 있지, 설명? 이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설명 잘 체크해 놓으세요. 자, 삼각형이 뭐 이렇게 직선 세 개가 만나면 요 가운데 삼각형 하나 생기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러면 안 생겨. 자, 첫 번째 경우야. 셋 다 평행해. 그럼 생길까? 생기지 않겠죠. 두 번째는 이 셋 중에 둘만 평행해도 삼각형이 생기지 않습니다. 둘만 평행해도. 마지막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세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다 만나잖아요. 그러면 또 삼각형이 안 생깁니다. 요 총 세 가지 경우를 볼 거고 얘랑 같이 연결돼서 나오는 게 조금 내려가 보면 참고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실까요? 참고. 요것도 하나 좀 체크해 두자. 참고. 얘를 표현을 좀 다르게 하거든. 얘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좌표 평면을 4부분 또는 6부분으로 나눈다. 이런 게 나오는데 잘 봐. 요거를 내가 평면을 하나 그려볼게. 이렇게. 그러면 이 선이 3개 생기면서 하나, 둘, 셋, 넷으로 나누고 있는 거 보이나요, 지금? 이렇게. 요거 하나. 자, 얘도 하나 볼게요. 얘도 이렇게 평면이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으로 나누고 있는 거 보이나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얘도 평면이 있으면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으로 나누고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요 똑같은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아래쪽에 있는 참고랑 위쪽에 있는 설명 있죠? 요거를 잘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다시 삼각형으로 돌아오면 첫 번째 경우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첫 번째 경우는 세 직선이 이렇게 평행한 경우인데 자, 세 개가 평행하려면 셋 다 기울기 어때야 돼요? 똑같아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문제가 쉬워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얘는 잘 안 나오고요. 보통은 이 두 개가 평행한 경우랑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 거부터 한번 좀 문제 보면서 볼게요. 일단 직선이 3개 있다고 하죠. 직선 3개가 어떻게 생겼냐면 x-y는 0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y는 2가 하나 있고요. 5x-ky가 15 이렇게 하나가 있대요. 그럼 이제 이거 왼쪽부터 보자. 이 왼쪽 정리하면 이거 아니니? y는 x. 그쵸? 정리하면 y는 x. 두 번째 거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되어 있죠. 얘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ky는 5x 마이너스 15 고요. y는 k분의 5 x 마이너스 k분의 15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싹 그냥 정리만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세 직선을 보시면 당연히 셋 다 평행은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벌써 얘네 둘부터 기울기 다른 거 보이나요? 그쵸? 그러면 얘네들은 일단은 세 개 다 평행인 건 망했고 이제 요거부터 갑니다. 두 직선이 평행한 경우 자 보세요. 얘랑 얘랑 평행한가요? 아니죠. 둘이 평행하진 않죠. 얘는 기울기 서로 반대고요. 얘랑 평행하게 만들어 봅시다. 평행하려면 뭐가 똑같아야 되는 거냐면 기울기가 똑같아야 되는 거죠. 자, 요거 기울기 얼마예요? 1이죠. 그럼 요것도 기울기가 1이 돼야 되니까 그때 K값은 5가 하나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5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꼭 얘랑 평행해야 돼? 그러려는 법은 없잖아. 또 얘랑 또 평행할 수 있잖아. 요거랑도. 요거 기울기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죠. 얘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 기울기 마이너스 1 만들려면 이때 K는 마이너스 5 이렇게 이제 쓰시면 돼요. 이런 경우도 있다는 소리야. 자, 그럼 여기선 다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은 거 요거 있죠?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자, 요거 한번 해볼까? 자, 근데 얘들아 한 점에서 만나려면 어쨌든 이 직선하고 이 직선 두 직선이 어디서 만나는지를 찾아줘야 돼. 자, 그거 찾기 위해서 얘랑 얘랑 연립을 좀 한번 해볼까요? 연립해보시면 얘가 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이거 어떻게 한 거냐면 둘 다 y죠. 둘 다 y죠. 해서 얘랑 얘랑 그냥 같다고 붙여놓은 거야. 이렇게 붙여놓은 거야. 그럼 2x가 2고 x가 1이니까 y도 하나만 대입해보시면 1인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이 두 직선은 어디 지나는구나? 1,1을 지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1,1을 지나려면 여기도 1,1을 지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K값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10이 나올 겁니다. K값. 그래서 세 번째 K값은 마이너스 10. 그래서 답은 3개네요. 5,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이렇게 3개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봐봐 얘들아 요거 이 두 번째 거 있지 요거는 답이 이렇게 하나 나왔다. 하나 나와.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거 있지 첫 번째 거 이 첫 번째 거는 답이 이렇게 2개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왜냐면
얘랑 평행할 수도 있고 얘랑 평행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형태의 문제를 마주했을 때는 보통 숫자가 3개가 나오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3개. 아셨죠? 그러면 하나 연습해 볼까요? 자, 그 밑에 있는 거 한 문제 해볼 건데요. 얘는 345번 요거는 A 값의 합을 구하라 했는데 합을 구하지 마시고 그냥 각각 숫자 하나씩 다 구해 볼게요. 얘도 숫자가 3개가 나올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답 3개 나왔죠?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1 이렇게 3개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평행한 경우 2가지, 그 다음에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1가지, 이렇게 이제 총 3가지가 나왔을 겁니다. 아니, 3가지? 3가지가 나왔을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원래는 이제 옆에 연습 문제를 3개를 풀어야 되는데 오늘은 요거를 하기 전에 우선 공식을 하나 소개를 하고 갈게요. 자, 283쪽을 펴보세요. 여러분, 283쪽. 자, 283쪽에 드디어 이제 내가 외우라 했던 그 공식이 나왔습니다. 이 공식은 굉장히 편한 공식이고 정말 많이 쓰이는 공식이고요. 그리고 많이 헷갈리는 공식입니다. 자, 이 공식은 어떤 점이 하나 있어요. 점. 이 점을 뭐라 그럴 거냐면요. 뭐라 해보지? 알파, 베타를 해볼까? 그 다음에 직선이 있어요. 직선. 이런 직선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얘네 둘 사이의 거리를 재는 그런 공식인데 이런 상황이야. 점이 하나 있어. 이렇게 직선이 하나 있어. 그러면 얘네 둘의 거리를 구하고 싶을 거 아니니. 그러면 막 설마 이런 게 거리는 아니겠지. 수학에서 얘기하는 거리는 가장 짧은 요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요 거리를 찾으려면 원래대로 하자면 우리 오늘 수직 배웠죠. 수직 배웠으니까 수직으로 해서 요 방정식 잡고 그 다음에 뭐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도록 다 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하기 귀찮잖아. 그래서 또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공식을. 자, 보세요. 얘는 이제 어떻게 쓰냐면 distance, d 쓰고, 자, 요거 외우는 거 알려줄게. 봐봐. 일단 분수를 써. 이렇게 분수를 써. 분수를 쓰고 형태 봐. 여기는 절대값이고 여기는 루트야. 이렇게. 됐지? 절대값 루트. 절대값 루트. 절대값 루트. 됐어? 보세요. 절대값 루트. 자, 그 다음에 아까 직선이 요 직선이라 했죠, 여러분. 요 직선이라 했죠, 요 직선. 요거를 쓰세요. 위에다 그냥 그대로 쓰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쓰세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x의 개수 있지. x의 개수, y의 개수. 얘를 마치 피타고라스 하듯이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a제곱, b제곱. 그 다음에 마지막 점이 알파랑 베타라 했죠. 점 알파, 베타. 요 점을 여기다가 대입을 할 겁니다. 복잡하죠? 자, 그럼 이 숫자 갖고 한번 해볼게요. 거기 밑에 예시 보이나요? 예시. 자, 예시 보시면 점이 2,1이 있어요. 2,1이. 2,1이 있고요. 그 직선이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3은 0이라는 게 있죠. 그럼 나 이거 찾아볼 건데 잘 봐. 같이 해보자. 일단 d 써. d 쓰고 분수 하나 쓰는 게 이렇게. 분수 하나 써. 자, 그 다음에 절대값 루트 이렇게 쓰는 거야. 같이 하고 있지? 같이 해야 돼 이거. 자, 그 다음에 직선이 요거죠, 여러분. 요거. 직선이 요거죠. 쓰세요. 그냥 이렇게 쭉 쓰세요. 쭉. 대입하지 말고 쭉 쓰세요. 하시고 여기 앞에 있는 3하고 마이너스 4 있지. 얘를 마치 피타고라스 하듯이 이렇게 제곱해서 더해주세요. 하면 요거 얼마죠? 9, 16이니까 5지. 그치? 5. 자, 마지막이야. 2,1 했죠. 2,1을 여기다가 2, 여기다가 1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5분의 절대값 6-4 더하기 3이니까 5분의 5니까 거리가 1이 나오겠네요. 1. 이렇게 하면 엄청 빨리 구할 수 있습니다. 얘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요거 할 때 이 공식을 반드시 암기를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럴 수도 있거든. 이 직선 평행한 두 직선이 있는데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라고 할 수도 있어요. 봐봐요. 그러면 평행하면요. 여기서 재거나 여기서 재거나 여기서 재거나 다 똑같죠, 그렇죠? 거리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 공식을 쓰고 싶잖아. 그러면
이 직선이 됐든 이 직선이 됐든 점을 하나 잡으세요. 점을 하나 잡아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0,6이다 이렇게 하나 잡아놓으면 이 0,6이랑 여기 직선이랑 잡으면 되는 거거든, 거리를. 자, 요거는 하나 같이 한번 해볼게. 넘겨서 어디를 보시냐면 저거 한번 보세요. 그 286쪽에 그거 먼저 볼게. 필수 예제 15번 위에 거 한번 보세요. 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2루트 5일 때 상수 K 값을 구하라고 했죠. 그쵸? 그런데 거기 보시면 왼쪽 거는 직선이 완벽하게 나와 있죠. 근데 오른쪽 건 직선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K 때문에 지금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모르는 거는 그냥 놔두세요. 모르는 직선은 어쩔 수 없어. 얘는 놔두고 이 아는 직선 있잖아, 얘들아. 아는 직선. 요 아는 직선에서 점을 하나 잡을 건데 점. 이상한 거 잡지 말고 쓸데없이 막 복잡하게 가지 마시고 요거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 맞지? 하면 이거 0,5 지나지 않아? 그쵸? y절편이니까 0,5 지나겠죠. 이런 점 잡으세요. y절편이나 또는 x절편이나 이런 점 잡으세요. 이런 점. 쉬운 점 잡아. 이렇게. 자, 0,5고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직선인 거야. 이렇게. 했더니 둘이 거리가 얼마래? 거리가 2 루트 5라고 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 보세요. 이제 D 이렇게 하고서 1단계 어떻게 한다고? 2부로 한번 해보세요. 1단계 분수를 그린다. 그 다음에 2단계는 절대값 루트. 자, 그리고 위에다가는 식을 그대로 써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식 그대로 쓰고 밑에다가는 뭐 쓸 거냐면 x 앞에 붙어있는 요 숫자, y 앞에 붙어있는 요 숫자를 피타고라스 정리하듯이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제곱해서 더해달라 했어요. 자, 마지막은 뭐 한다 했죠? 점을 대입할 건데 그 점이 0,5라 나와 있죠. 0,5를 여기다가 쏙 대입을 시켜줄게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얘는 이제 밑에가 루트 5고요. 위에는 이거네요. 절대값 k-5. 요게 이제 위에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했더니 지금 얼마 나왔대요, 여기? 얼마? 2루트 5 나온 거죠. 그럼 한번 구해봅시다. 집중해서 들어라. 자, 요거 곱하시면 10이죠. 곱하면 10이야. 절대값 k-5가 10이야. 그럼 두 개 나오겠네. k-5가 뭐도 될까요? 플러스 10도 되고 마이너스 10도 되겠죠. 더하면 얼마? 이렇게 더하면 15. 빼면 얼마?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겠네. 근데 얘는 뭐 조건 따로 없으니까 요거랑 둘 다 잡아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여러분들이 많이 써서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랑 이거 필수 예제 하나 했잖아. 그래서 오늘 주말 숙제로 이 단어는 안 했지만 요거 계산하는 건 문제에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공식 내가 했던 대로 방법 그대로 따라서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해보셔야 되고.